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제목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 이 국제 정세는 이 한반도로 중심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돼요.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별로 참고가 되지 않고 이 한반도로 중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이것을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알려면은 우리 성 대표가 방송하는, 성상훈 대표가 방송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자주 시청하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바를 알고 지금 해야 할 바,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뭡니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죠.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느냐?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사를 받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리고 잘 대처해야 곧다칠 악질 말로 아주 고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병은 악질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부드럽게 서서 악질이에요. 악질보다 더 심각한 병이죠. 급살병이라는 거예요. 급살병이라는 것은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가다가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했냐면은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미 한 번은 주변에 신형 핵무기가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우리 북한에서는 민심이 동요할 뿐만 아니라 군심도 동요하고 있고 평양 시내에도 김정은 삐라가 막 붙어 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탈북자 유튜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렇게 미국이 주변에 핵무기가 완전 배치가 다 됐고 그게 땅속에서 터지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으로 이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북한이 아니겠죠.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이제 저번에 대구에다 무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뿌렸듯이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센 걸 뿌리겠죠. 그러니까 놀란 놈이 약한 놈이 먼저 주먹 휘두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국은 사회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병을 퍼뜨리고 그 병이 남한의 21일 동안 완전 쑥대밭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악질이 오는데 그런 악질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자, 단지 고조선 역사만 공부한다고 그 악질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피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보기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건 절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종교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특히 당군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당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당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듣고 이제 암만 좋은 수행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군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허신이 들어가지고 험악한 신을 해가지고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모양 그대로 그래서 사람만 정신만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한 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곳을 다녔죠. 그래서 여러 곳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해서 공부도 해봤죠. 미친 듯이 공부했죠. 그러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허실을 알고 대처를 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이제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모든 종파에서 하는 수행법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딱 거기서 말하는 주문이라든지 어떤 수행법을 딱 해보면 그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들어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법이다. 아니다. 이것이 판별돼요. 이런 판별을 하려면 보통 한 30년, 작게는 한 10년 정도 해봐야지 알아요. 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또 끄집어냈냐면은 지금 강의 듣는 분에서 아까 난 강의 이제 다른 데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 분들 오후반 강의할 때 하루 이틀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고조선 역사에 대해 얘기하고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 많이 하다 보니까 3시간 이렇게 3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안 내주고 단지 몸만 잠깐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빨리 그렇게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몸을 빨리빨리 풀어드려야겠구나. 물론 고조선 역사도 말을 하겠지만 이것이 근본 바탕으로 들어가는 어떤 정신으로 들어가는 신법으로 들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몸을 쓰는 방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바로 GDN이에요. 자, 글로벌 디펜스. 디펜스가 뭐니까 방어예요. 방어가 뭐니까 지금 모든 악귀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죠. 나쁜 기운들이 날뛰고 있어요. 그런 날뛰는 기운을 방어할 수 있는 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글로벌 디펜스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회사도 그렇고 그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으면 그 사람은 또 회사는 또 번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명학이죠. 어떤 음에 있어가지고 음에 따라가지고 그 기운이 붙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지금 미국의 실전 배치가 끝났고 북한에서는 묘동을 친다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맨날 말씀하셨죠. 북한에 3일 동안 엄청난 내전이 터집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또는 북한이 병을 뿌릴지 모르겠죠. 자,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천연두가 오게 됩니다. 천연두가 오게 되는데 천연두가 오면서 확 퍼집니다. 천연두가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올 거란 걸 짐작하게 됩니다. 자, 천연두가 오고 그것이 1년 뒤에 오겠습니까? 2년 뒤에 오겠습니까? 며칠 안에 병이 확 돌아버려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때가 됐구나. 천연두가 돌 때 그런 것을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저녁반이죠. 저녁반에 있는 분은 계속 이제 굉장히 근무신고를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시고 저 멀리 울산에서 오세요.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도 근무신고는 빨리 다 보고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6월 16일 날도 근무신고 가지고 한국과 완전하게 이건 한글로 돼 있는 거니까 그분도 책을 갖고 계시고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시고 이제 근무신고는 다 중국어니까 그걸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썼는데 요거 들으시면은 이제 요거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화폐집하고 병명집하고 같이 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화폐집 이제 이번 주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이번 주 끝나면 다 병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물집에 들어가고 뭐 순편, 욕편, 곰편, 또 단주편. 자, 요까지 한 7월이나 8월까지 다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후반에는 자
이 분들이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고조선사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몸을 만드냐. 몸을 만드는 건 뭡니까? 제가 기를 주거나 또는 몸에 혀를 만져가지고 기를 확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 몸이 되어집니다. 몸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한 분이 또 굉장히 아주 좋은 체험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마음을 한번 써봐가지고 해봤죠.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리에 관계없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가 가능하구나 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많이 해봤지만은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 느낀 바를 또 이야기해주고 하시니까 이제 이게 되겠구나. 이건 제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이런 공부하면 어떤 천지기운과 같이 맞아야 돼.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사이클이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클이 딱 맞는 때가 됐거든요. 그 맞는 때가 됐으면은 그때가 이미 이제 때가 다 왔다.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던데 뭐 노트를 한 번씩 얘기하면서 뭐 7, 8월에 백두산이 터진다. 백두산이 터지면은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건데 물론 백두산 터질지 언제 백두산 터질 때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이 돌고 난 뒤에 청소할 때 그래서 사람을 다시 정신을 완전 깨게 할 때 그때 백두산 터지지 않을까. 그 백두산 터지면은 사람이 닦은 대로 열리게 되거든요. 닦은 대로 열리게 되는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백두산이 터지는 것보다 먼저 병이 돕니다. 자, 병이 도는데 그것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서 아무리 교고시켜도 뭐냐면 이 단군에 대한 환상이 빠져 있으면은 뭐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좀 단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 100% 좀 넘어가고 99%는 정신 이상자예요. 그들이 얼굴에 나오는 기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면 되겠지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생각과 행동이 어긋나거나 말만 앞서는 습이 들어있으면 몸에 병이 든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교인들 지금은 유불선 기독교 철이 지났어요. 여름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철이 지난 종교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에 매달려 있으면 거의 정신병자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고 기적을 찾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알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깨쳐야지 되는 거지. 그냥 누구한테 믿는다. 지금 믿음이 되는 거 아니고 지금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시대죠. 자, 근데 특히 이 빨갱이들이 말은 잘해요. 그럼 그 말대로 또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자기 기본에 곳곳에 붙여 사람이 우선이다 또는 먼저이다 뭐 이런 게 우선이라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빨갱이들, 주사파애들, 빨갱이 하는 애들이 조상력을 보면요. 조상력을 보면은 이조시대 거의 다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죠. 500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자기가 죽을 때 나도 양반으로 사람으로서 한번 대접받고 살았으면 이런 원이 맺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한이 이 주사파애들, 빨갱이를 통해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 속에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람 대접받고 살고 싶다. 이런 그 조상이 그 원들이 그렇게 말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이 맞아. 사람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 그 병원에 가도 될 일이 아니다. 자기 몸을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고 자기 몸을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파봐야 돼요. 많이 아파보고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몸이 어디 아픈가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 터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한 분이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면은 이빨이, 그러니까 잇몸이 시리고 굉장히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병원을 가셨대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피곤하거나 어떤 기운을 많이 쓰면은 이가 잇몸이 굉장히 시려집니다. 근데 좀 쉬거나 좀 이제 다른 저기 좀 마음을 안전시키면은 그게 싹 가라앉혀요. 가라앉히고 좋은 물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힐링이죠. 레미디는 밖에서 외부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힐링은 자기가 스스로 몸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힐링이에요. 힐링이 되니까 그 자기가 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제가 몸을 그렇게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어디 아프니까 어디 누르구나 어디 이거 알게 되죠. 이거 알게 되니까 이제 몸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치료 받으면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도 치료하게 되고 저도 치료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을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하면은 이 기가 흐른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이것을 분별하게 되죠. 자, 공부하는 중에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분별심 없애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고, 분별심 없이, 분별심 없이 공부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와가지고 내려올 때는 분별심이 있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죠. 의가 뭡니까? 가을 기운이에요. 그냥 내려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댓글 썼는데 이게 또 이번에 자기가 댓글 쓴 게 좀 뭐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캡처를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역사 바로 세운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인 당군을 받던 인간들은 거의 정신병자들이고 아나무인격이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다. 자, 제가 옛날에 2007년도, 200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당군선열 정신연구에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을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고 이제 3시간을 강의하는 3시간 그 당시에는 이런 강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한다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 당군 공부하는 사람이 그 찾아와가지고 삿대질 하면서 네가 뭐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지금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당군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런 모습을 다 보이더라고요. 자, 당군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씩 대면 무턱대고 화를 내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 특히 당군을 내세우면서 민족중이라 말하는 종교 집단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어긋난다고 여기면 폭력을 예사롭지 않게 행사한다. 이래요. 그런 일은 허망한 허신을 섬기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집단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가져다 와서 하고 천지 기운을 응용이죠. 응용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헛기운만 돌게 된다. 진짜 무사람들을 제대로 깨우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당군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 그러면 당군이란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출처인 이련이 쓴 상공유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흔히 그래 그럴 거야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믿으려면은 제가 그래서 빼기 얘기죠. 선지후각이다. 철저하게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만 강조하면서 헛것을 가리키면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올바르게 공부를 가르치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장부가 오장육부가 완전 틀어졌기 때문에 오장육부 기운을
제대로 또 올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정신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은 근데 거의 종교인들이 거의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 잡혀 있으면 거의 그래요. 자, 그럼 제가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삼국유사 그 조선 왕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신화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연이 고조선 왕검 조선의, 자, 요 원문이 있지 않겠습니다. 원문이. 자, 요 빨간 거는 꼭 보세요. 빨간 거. 여고 동시에 또는 어떤 책에는 여요 동시로 나오고 여고 동시로 나와요. 자, 이거 뭡니까? 요 임금과 같은 때 단군이 있었고, 그럼 요 임금 때 같이 있었다는 사람,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인데, 순임금을, 자, 우리가 중국의 고대사,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 그 고대사 보면은, 흔히 이런 얘기, 이수신 장군이, 3.1운동을 했고, 또, 심사인당이 김유신을 나왔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시대가 맞질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에는 무협산이라고 하는 또는 백악이라고 하는 백쪽 땅이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도 하니 지금의 백옥궁이 그것이다. 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요인과 같은 시기다라고 하였다. 잘 보세요. 자, 고개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 재석을 말한다. 이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세계의 뜻을 두고 인간이 세상을 구제하였다고 하였다. 자, 또 삼위태백이란 말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을 구워보니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줄 만하기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보내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환웅은 삼천이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곧 태백은 지금의 묘양산이다.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것을 신시라 일컬으니 이는 곧 환웅천왕이다. 자, 풍백과 우사와 운사, 이거 잘 보세요. 또 풍백과 우사 그리고 운사에게 곡식과 생명 그리고 질병과 형별 및 선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계의 360여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며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속에 거처하며 항상 신인 환웅에 기도하여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였다. 이게 우습죠. 이때 신인께서는 영험한 쑥 한 테레와 마늘 20개를 주며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21일 동안 삼갔다.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삼가지 못하였기에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웅녀도 보세요. 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기에 매번 신단수 아래서 어린애 가지기를 기원하였다. 환웅께서 이에 짐짓 변화하여 그와 혼인하고 잉타의 아들 낳으니 이름이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당요 즉위 50년인 경인년. 자, 당요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50년은 정사년으로 경인년이 아니니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다로 옮기니 이름하여 궁울산이라고도 하여 또 금미단이라고 하며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니 당군은 이에 장당기를 옮겨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응거하여 산신이 되었으니 향년 1908세였다라고 하였다. 자, 근데 자, 이걸 딱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군에 대해는 처음 나온 여기 책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소설이 써 나왔죠. 자, 이걸 보고 사람의 상상력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국민교육의 지표로 삼아 이 나라의 근본 정신을 망치고 있고 허망한 단군을 내세움으로써 다른 나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외국에 세계 학회에 갔을 때
이 단군 얘기하면 다른 학자들이 웃어요. 또 제 학자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심한이죠. 자, 그 사람들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근문식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미 봐가지고 우리가 동방문명과 세계 문명을 포태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당을 가가지고 당군 이야기하고 화룡 이야기하고 하는 건 우습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국 문헌 사기, 오제봉기의 사기나 좌시춘추 그 근거를 찾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입도, 아사다리, 아와, 개국조선, 여요 동시, 하시, 삼위태백, 신시, 풍백, 우사, 운사, 일호, 일용, 웅녀 이런 말들이 있다.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봐가지고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출처가 되는 것을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삼국유사 보면서 사기 보고, 자, 이것도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보고, 그리고 좌시춘추 본 사람이 있습니까? 좌시춘추 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한나라 때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완전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왜곡을 시켜버렸는데 그래서 좌시가 이제 춘추를 썼고, 또 여부리가 이제 진나라 통일하고 나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여시춘추를 썼습니다. 근데 한대 때 거의 다 불살아버렸죠. 소각해버렸죠. 근데 몇 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와 관련된 여고 동시가 그것이다. 고와 같은 때였다 간다를 모든 주석가들이 이 고를 요의 대자 곧 고려 정종의 이름인 요를 피하여 고자로 썼다는 것이다. 먼저 위에서 예고한 검토 대상의 말들을 살펴보면 아사다리아는 전에 계속 얘기했죠. 아사다는 바로 곡부를 말한다고 했죠. 이것이 설문해자야. 대능왈, 이왈 곡부야라. 이것이 설문해자에 나온 말이에요. 설문해자는 선진시대 글을 해석한 사전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을 해자를 본 사람이다. 저도 이제 중문과를 4년 다니면서도 설문을 못 봤어요. 못 보는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설문을 봤죠. 사가지고 좀 안국동에 설문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누가 이 사람과 언제 잘못했는데 언제의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인 장소가 바르게 찾겨야 무엇을 어떻게를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 당군 신화 가운데 어디에서 취재했는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장소인 지명의 설문이 해석과 같이 아사달이 그 아가 곡부였다는 사실은 고조선이 어디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실 자 곡부가 고조선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좀 똑똑한 공자죠. 공구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자료를 3,400개의 주권에서 거의 100개만 한 거 다 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 환부역조하기 위해서 장난을 많이 친 거죠. 이 소남자가 이게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소남자가 고조선 영구의 기본단서로 삼고 국배서 요와 같은 때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사마저인 사기를 읽으면서 다음 사건과 만난 것이다. 봉제 중앙단 조곡부 왈로라 이에 대한 송배인 주석 응수할 곡부는 노송 중에 있다. 그것은 장자 7, 80리가 된다. 이제 또 당 장수전의 주석인 자 이것은 이제 제왕세계 염제는 이 진영에서 시작했고 곡부에서 시작했고 또 궁상에서 황제는 궁상에서 제위에 올라왔고 또 이때 그 다른 종도가 아니죠. 그 부하들이 곡부에서 따랐다. 소도 궁상에서 제위에 등극했다. 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적어보시죠. 요 밑에 내용 보세요. 이렇게 해서 비로소 역사의 기본이 되는 누가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 염제, 황제, 전욱이 세 분이 모두 곡부와 관계가 있고 또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실제 인물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세 분 다음에 제곡 그리고 그 다음에 제집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제요이다. 자, 이런 관계, 9대 10제 관계는 늘상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잘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이전에 이미
아왈 국부에서 신농 유용식 황제죠. 고향 이 세 분이 도읍했으므로 신씨는 신농시 서울이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요 이전에 이미 조선이란 나라가 이 세 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다시 삼위태백이라. 삼위산이나 태백산은 대륙의 감숙성에 삼위산 섬세 태백산에 있다. 섬서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삼위산은 한국에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을 갖고 있는 김씨들이 시조 투가 14살의 나이로 그의 어머니 알씨, 연지라 읽으면 동생 윤은 가락 김씨의 시조가 되죠. 한무제 때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다. 다 이렇게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씨, 그러니까 김경민, 이런 스님 이름이 김경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씨의 뇌를 보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죠. 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얘기는 사기나 좌실, 준수에 나온다. 웅녀, 이 공녀는 바로 유웅씨 황제의 딸 이야기로 신농씨의 큰 아들이 희화씨와 이분이 상하죠. 항아라고 하고 우리가 상하, 항하 그러는데 항하는 달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큰아들 희화씨의 짝이 되는 월씨 상하 이야기를 빗대서 소설 쓴 것이다. 나라조의 1월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그대로다. 이렇게 됩니다. 느닷없이 10이나 1이나 월이 합쳐져서 나라 이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질 때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자, 이 오행이 난해와 오행이 맞나 안 맞나 따지면서 이름을 또 발음이 무카토금수에게 맞는 게 이름을 짓는데 나라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나라 이름이 개나 소나 이름 짓듯 그렇게 막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방송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저 맨 처음 강의할 때 초창기에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 또 요청하면 조선에 대한 어떤 제가 강의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제 찾기가 그리 쉽지 않게 다음에 정리해서 강의자를 요청한 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고요. 제가 보면서 이것은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제, 정리하면서 쓴 내용들이죠. 자, 사실적인 역사를 밝혀진 당군의 참모습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껏 제대로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근본을 세우고자 하는 역사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했지만 낭설만 난무할 뿐 한민족의 근본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며 우리는 보통 역사 반만년을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껏해야 기원전 1세기에 삼국 즉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타나서 삼국이 서로 싸워가면서 어느 때는 고구려가 또는 백제가 결국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곤 하는 역사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올 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나서 시작되더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적은 없다.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반만년 얘기하는데 기껏해 이 반도에서 온 역사는 20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년의 역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를 따져보니까 그냥 없는 당군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삼국유수의 한마디 당군의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도 삼국유수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지망인 진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중국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중국인이라는 것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것을 진지망인한 말 자체를 회피하게 된 거죠. 제가 늘상 얘기했죠. 선진시대 진나라부터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 역사라고. 자, 진나라가 망하고 한판은 열도로, 한판은 반대로 오게 되죠. 왜 반대로 오게 되겠습니까? 이 반대로 와가지고 우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왜? 그 대륙에서 어떤 쟁피를 겨루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에서 반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모든 것이 다 들어왔죠. 왜요? 고전 역사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면서 이런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을 우리 한민족의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한반도가 앞으로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표 방송할 때 무슨 말 합니까? 영혼을 깨우는 방송. 왜 영혼을 깨웁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을 깨워야 됩니다. 영을 깨우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인간들 세포 하나하나에는 인간이 역사가 숨겨져 있으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가 깨워지면은 영혼이 깨워지면은 그 순간에 다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발현한 순간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군이라는 허상을 빨리 깨야 돼요. 가끔 위만 조선이라든지 고조선이 나오지만 그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고 고조선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삼국유세 우리 민족의 시조는 단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실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개천절 노래, 이 개천절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는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할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런 가사가 있고 개천절마다 노래를 불렀지만 과연 단군이 누구신지 또 누구를 가르치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러왔다. 자, 왜 10월에 개천절을 지냅니까? 우리는 전후 고양시 사방체포 넷째 아들이 사방체포시 그분의 직계손들이에요. 거기서 사방책봉시 그쪽에는 10월을 돼지를 토템으로 삼았거든요. 돼지를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래 돼지해는 10월이에요. 음력 10월인데 그러니까 10월을 정월로 삼았던 거죠. 지금 돼지 시자. 그러니까 10월에 비읍이 빠져가 10월이 아니라 원래 돼지 시자에다가 그래서 월에다 10월입니다. 그런 문자학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년 역사회라는 말을 대놓곤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BC 57년이 그 한계로 신라의 박격의세 임금이 서랍을 해 첫 번째 임금으로 등장함으로써 역사 기술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한민족 역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기록의 역사책은 아직까지 없으며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땅속에 묻혀 있었죠. 땅속에. 어디 한반 땅속에 아니죠. 중국에. 중국 곡부에 묻혀 있었죠. 이제 그것이 70년대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한 분들이 중국 대륙에서 나오고 그런 연구 서적들이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자, 진짜 우리 본류를 찾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우리 민족이 본류를 찾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내가 항상 국사를 배우면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는 이게 아닌데 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면서 느껴서 그렇게 이제 중국어를 택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고음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고행의 길이 시작이었죠. 자, 이 문제 속시원 해결성 기록은 역사에 아예 없으며 오직 삼국사기보다 100년 뒤에 나온 삼국유세 고조선이 단군에 의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아사들의 도파에 조선이라고 열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막연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단군 조선이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오랫동안 시비해 오다가
근래는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바다 또는 요수를 건너서 요수에서부터 대동강까지 걸친 지역이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고조선에 대한 실체는 그냥 썰로만 했을 뿐 확실한 근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제약가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요새 이제 그 2000년대 그때쯤 근문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문의 비밀은 김대성이라는 사람 나왔는데, 선생님을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공부한 제자들에게 굉장히 몰매를 맞았죠. 자기가 다 공부했냐, 자기가 다 공부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요새 또 이번에 작년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문 창세기 문자, 근문 창세기 문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저도 이제 책이 나온지 몰랐는데, 요새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자주 뵈러 안 가니까 몰랐는데, 우리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줬더라고요. 주셔가지고 좀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 옛날에 강의했던 고조선 완전학습 그 책이에요. 그 책인데 너무 활자가 작아가지고, 근데 한번 보세요. 보시고 꼭 한번 보시고, 아마 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기본으로 다시 요 강의를 좀 들으시면 더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중국 최초의 지리서이자 역사서인 산해경과 신라인의 내력을 적혀있는 무무대왕 비문이며, 이 두 구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고조선이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진 역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고조선이 동방문명의 시초를 알리는 고대사의 실체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동방문명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페르시아, 기독교, 그리스 문화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때는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체주기란 배를 타가지고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동서양으로, 그러니까 서양 문명하고 동양 가가지고 세계 문명의 현 인류 문명의 뿌리를 다 내렸죠. 그 사실이 확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의 선생국으로 되어지느냐, 그 자체는 우리 조상님들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린 운이 좋은, 이 한반도에서 특히 남조선에서 남은 조선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땅에 살면서 그냥 자기 역사를 왜곡하고 그냥 자기 돈벌에 또는 권력에 명예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 영적 훈련장인 이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인간들이 보면은 너무나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되면 잊어버린 역사 중 사망 오제 붕괴는 고조선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원조 진나라 역사 속에서 당연히 고조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책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 중국에 서점에 가가지고, 중국이 아니죠, 우리나라 중국 서점에 가가지고 책이 없으면 이제 부탁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책을 많이 구입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한과 삼국 즉 고구려식 백제 신라는 진나라가 망해서 분리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삼국 유서에 나오는 진지망엔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삼국 유서에도 나옵니다. 삼국 사기에도 나옵니다. 이라는 말도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히 알 것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중국인도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한국인도 역시 조선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적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거의 진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2600년간은 지금의 한중일이 대륙에서 살았으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초기에 공동의 조상으로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동양의 역사를 풀어나가야 한다. 동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보여요. 자,
요것은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해야 돼요. 세계사 저희 때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좀 알기 싫은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좀 글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쓴 건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렴. 우리가 당군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환원과 고민, 옥녀 사이에 난 곰자시란 것이 이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이다. 신하는 신하일 뿐이고 신하는 할머니가 겨울밤에 화롯불에 앞에 앉아, 근데 요새 아주 화롯불 모르죠. 할머니에게서 듣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나온 당군 이야기를 마치 실제 우리처럼 이 땅에 살고 간 사람들이 이야기다고 말한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좀 황당무계로 꾸며진 것 같아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이야기로 우리 뿌리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당군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또 그 당군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시대는 몇 천년 전 혹은 몇만 년 전의 이야기인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미리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니까 대충 5천년 전의 역사라고 정하고, 그 역사 과정은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당군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역사를 추정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라나 은나라는 명확히 전해지고 있는 사례는 없으니까, 당군 시대가 존재했다고 치더라도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 때도 여전히 만주강에 존재했었다면 그 문으로 전해진 내용이나 유적이 있을 텐데 전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그만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면 당군은 허구이고 당군을 말하는 역사는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그때 한창 공부할 때니까 2005년도에 쓴 것 같아요. 제가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뽑아가지고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대사를 말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정사인 삼국사기와 야사인 삼국사를 들고 있는데, 고대 역사를 말하는 역사책은 일제때 많은 역사책을 불살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고, 자, 또 몽고 침입 때 많은 사고, 즉 역사책을 보관하던 곳이 불에 타 우리 고대를 볼 수 있는 것은 다 소멸되고, 불행진 다현쌤께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두 책만 우리의 유일하게 고대에서 볼 수 있는 역사가 자료가 되고 있으며,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조 때,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죠. 수소용을 내려가지고, 우리 이제 고대산 서적은 다 수집해가지고 불살려버렸어요. 근데 일제가 불사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왜? 공자, 맹자 빨기 위해서, 명청을 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려시대 때 왜 사고가 불타냐면 거기에 있는 책들 전부 다 갖고 갔죠. 전부 다 갖고 가고 사고를 없앴고, 그 책들이 이제 몽고에서 있었는데 몽고가 공사될 때 소련에서 다 갖고 가가지고 소련 모스크바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당군이겠습니까? 아니죠. 신농시, 염제 신농시 고조선의 역사를 적어놓은 역사책일는지도 모르죠. 아니, 못 봤으니까 그렇죠. 삼국사기는 신라, 고려, 백제를 순서로 기술하고 있지만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라 본기 제1조 박격것의 거서관, 왜 거서관인가? 서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진나라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진나라가 서쪽에 있었죠. 또 그리고 섬서성 그쪽도 서쪽에, 그러니까 섬서성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셨거든요. 염제 신농시 그분이. 그리고 황제는 저기 산동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인을 했죠. 혼인해가지고 그쪽 가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서쪽이죠. 서쪽이죠. 그래서 거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서관이라는 말도 여기는 한자로 내가 안 했는데요. 서쪽에서 일어선다 라는 말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바로 그 진나라의 바로 적통을 이은 거죠. 진나라의 적통이었으면 바로 신농시의 적통이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문무대왕 비문에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중국 사람의 진나라의 난에 시달려 동으로 온 자가 많았는데 대개 많이 동쪽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에 이르러 라는 말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한 이야기는 못해주고 있다. 근데 지금 당소에서 출토되는 고금문에선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 선생님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하면서 이거 책이 나오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다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을 보면은 그 고조선 완전 학습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후한세 말하기를 진나라의 노인들이 진나라의 망인들이 한국으로 감으로 마하니 동쪽 땅을 떼주자 서로 불러 무리를 이루었는데 진나라 말과 유사함으로 진난이라고 한다는 말은 유추할 때 진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지금 진나라 하는 말이 아마 경상도 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천문의 서두 기 제1편에 중국의 시온의 역사에서 왕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약 가운데서 나온 것이 귀한 것이 무엇이겠나 하고 항변하면서 고조선 시작을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로 곰은 인내심이 많아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이 사람이 된 웅녀의 짝이 없어 환웅이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혼이라고 아들 낳으니 당군왕이라고 불렀다는 하면서 당군왕검이 중국의 요인과 같은 때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공과 천신이 하원왕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믿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말하는 것인지 삼국에서 말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고 조선이 서울인 과연 아사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원 역사엔 조선 즉 고조선을 찾아가는 것이 그처럼 불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중국 애들도 이거 못 봐요. 왜? 간자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중국 대륙은 간자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원 역사를 못 봐요. 학자들이나 볼까? 자, 우리의 시원 역사는 이 정치를 공부한 대만이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서를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또 정치를 공부하겠죠. 대륙에 상우사기가 쓰여진 뒤 100년 후에 쓰여진 삼국유사에서는 황대무양 곰 이야기 시간에 거기서 고조선 차지를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자, 이건 뭐냐?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당군을 올바로 찾아 우리 민족의 원리를 연구했지만 김재현 박사는 1901제 일제시대 때 학자이세요. 그러니까 1947년에 김재현 박사는 그의 논문 당군 신화의 신연구라는 서문에서 당군 신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나 학자들에 의한 이 해석은 그류가 천태만상이다. 저자는 일찍이 중국 상동성에 있는 무시 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 견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가 당군 신화의 내용과 80~90%이나 부합된다는 결론하에 무시 사당 벽화죠. 그렇죠? 고대 북중국에서 전래되고 있던 설화와 당군 신화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써가 나갔는데 단지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군을 말하고 있는 고주학적인 자료가 중국 상동성에 있는 무시 사당의 화상석을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당군 신화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에 그러면 당군을 만주나 바이카오 지역이 아닌 중국의 산동지방 근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분은 말씀하셨죠. 물론 김재현 박사가 당군을 말하는 그 근거는 중국 산동성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당시 고금을 보고 연구했더라면 이 민족의 시온을 명확히 밝혔는지도 모르나
단군 신화의 신연구라는 논문이 나온 것은 1947년이었고 그 당시에 고군문에 대한 연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땅속에서요. 그냥 고고학적 유물이 추정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 다행스럽게도 20세기 들어 중국 땅에서는 4,500년 전에 문자가 새겨진 청동기에 출토되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굴된 4,500년 전이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 문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설 시대로 알고 있는 중국 오주의 시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고 고조선 역대 왕들이 태어나고 장사하고 또 벼슬자리에 오를 때 붙여진 시칭이 나오는 과정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문자 창조의 시초가 되었다. 이런 관계를 알아야지.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은 고조선의 역사가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역사에 문자를 발견하고 문화를 만들고 이거는 염제 우리 양족인 염제 신농시 계통이고 맨날 싸움하고 수렵으로 살아갔던 그 조금 덜 떨어진 그 황제족 유용시 황제족은 그래서 싸우지 말고 우리 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비혼을 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왕 한 분하고 니네들 또 왕 한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자 해가지고 한 것이 계속 이게 내려왔는데 이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황제족들은 이게 굉장히 시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한테 우리 한민족에 대한 우리 양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고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습이 아직도 지금 이어지는 거고 능력을 안 내면서 자기는 갖고 싶고 하니까 병이 생기고 지금 중국에 어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천지 변화가 너무나 극심하게 일어났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수출하던 그래서 수출도 길도 막히고 곡식 수입할 길도 막히고 이러면 갈 데가 없죠. 그냥 많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를 또 취하겠죠. 이번에 코로나 중국 무한 폐렴을 퍼뜨리듯이 또 어떤 기가 막힌 엄청난 또 질병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빨리 만드세요. 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쓴 건데요. 제 마음은 선생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직업상 여건이 공부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보실 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장소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치 빈틈도 없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기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언젠가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내내 기다립니다. 저도 선생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렇지만 유튜브라도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서 그런 센 전염병도 비켜가지 않겠는지요. 늘 변함없으신 모습, 진솔한 강의 감사합니다. 대가도 없이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 이제 병이 온다는 것은 이제 확신하게 되고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 그러니까 남을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병은 비껴나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살아오신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핵심만 이야기하시오. 주저주저 거리지 말고 뭔 이야기는 지루하고 핵심이 없는다. 그래요. 제가 핵심이 없죠. 핵심을 빼죠 일부러. 왜? 핵심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핵심, 이거 보세요. 자기 공부가 짧은 것을 모르고 핵심을 말해달라는데 핵심을 말하면 제대로 알아들을까? 시간이 많아 머리가 안 되면 이런 방송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른다. 수준에 맞는 곳 찾아가는 것이 나을 거다. 나 같은 한심한
너 같은 인간들의 핵심은 너무나 끔찍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여기에 썼는데 말을 할 수가 있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고대하던 중요 시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런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가을에 추수합니다. 지금 우주의 가을이 이미 닥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추수를 하겠죠. 인간, 자, 이 우주의 하나의 큰 공덕은 사람을 내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결실하는 겁니다. 이제 가을 시대가 됐으니까 사람을 이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제거해. 그러니까 저희 좌파애들이 얘기하죠. 사람이 우선이다. 그 말이 거기서 상통한 거예요.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았다가 불 아구등에 쳐넣을 것이다. 자, 불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불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이 이들은 그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30절 43절.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 글이 맨 첫날 나갔다 보고 첫날 보고 나 그다음 안 보거든요. 첫날 이런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써가지고 이제 글을 좀 내가 좀 써놓고 보니까 이제 이 글이 딱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캡처를 해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비판을 언제 했습니까? 있는 그래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고, 자,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거야.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고 그건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한 해에 겨우 살았던 인간들, 빨갱이들은 거짓말 일삼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 일삼던 빨갱이들은 거의다가 아니라 거의 100%가 다 죽습니다. 자, 100%가 다 죽는데 그 죽음은 시신도 건조지 못하게, 시신도 온전하지 못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혐오하지 말라. 그림자를 공개해서 무엇하리. 그림자에게 악은 야간 빛이라. 수행자를 생각하지 말라. 수행자를 비판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그대의 말은 굳이 수행자가 아니라도 해당되리라. 수많은 영상을 올렸어 결국엔 같은 내용이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자 같은 맹자 같은 허황된 말이에요. 가르쳐 주려면 하나하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뒤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왜 멀리서 와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대단하도라는 자아자찬, 그대의 세력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라니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자,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문재인 일파들하고 같이 어울리겠습니까? 거짓말, 항상 정직한 거, 그냥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겠습니까? 물과 기름이죠. 그 사람 기질에 맞지 않으면 무초도 예수도 아닙니다. 부처 예수 이제 별 효용도 없어요. 효용도 없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알려야 주지 않는가. 알려주면 알려주잖아요. 알려줘도 못해요. 왜? 너무나 방해꾼이 많기 때문에.
누가 방해해요? 자기 마음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공자를, 이것도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400대답게 아는 것은 않아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이라. 돈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는 길. 자, 사랑? 누구한테 사랑은 굉장히 매정한 거예요. 사랑의 기쁨도 있지만 사랑의 슬픔이 더 크죠. 그렇죠? 사랑은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에 안는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거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귀신 씻느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 참 기가 찬다. 이런 인간들이 바로 공구 같은 놈들이고 천에 못 쓸 놈들이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수행이다. 바로 이 생이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훈련장에서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영적인 진동수를 높이는 것이고 그 진동수가 낮아지면 차원이 바뀌는 이때 어마무지한 고통 속에 죽게 된다는 것이다. 맨 처음 반만년의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구조선을 말하려고 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 것들이 뭐 좀 안다고 조져 걸릴 텐데 적어도 고조선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불선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이해를 해야 여기에서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도 낮은 인간들은 수많은 영상을 올렸어도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고 남은 건 없음이라 이런 식의 건방진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다 죽는 시간에 도래했기에 이런 방송을 듣고 시건방진 말을 하는 그 시간이 당도했을 때 인간들은 다 죽는다 이다. 왜? 가을은 추살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이. 가을 기운 자체가 익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기운에 살아나려면 진실을 알고 진실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강의의 핵심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시간이 말해주니까 그 시간이 되어오면 그냥 안다. 어느 날 전북 군산 계북동에서 인간들이 막 쓰러져 넘어가기 시작하면 3주 안에 자신도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정리해라. 시건방진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하는 기운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곳에 온 분들을,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그대 열은 다 아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그 치료를 해드립니다. 치료를 해드리는데 그리고 나면은 한 며칠간 제가 알아 누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기가 빠져나가면 또 기를 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몸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탁기를 또 뽑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요, 맨 땅을요, 흙길을 맨발로 걷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법이 많이 있는데 그 운동법을 하고 또 탁기 빼는 또 수행법으로 이게 탁기를 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와서 이제 굉장히 건방 떨면서 내 몸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왔더라고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럼 자기 잘나다는 말만 이렇게 그래서 나가시라고. 가라고. 이건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고. 치료하는 병원 가라고. 공부하려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치료해 주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진정코 우리 고조선 역사, 우리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10년 뒤에 아니라 바로 1, 2년 뒤의 일이니까 빨리빨리 알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줄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 아는 체 하면서 도가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하는 인간들 보면 우습다. 근본 자리 근처에도 갖지 못하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재단하는 그 버릇 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학문의 길, 이게 문자가 그럴 문자가 아니고 이 학문은 이치를 따져가는 공부죠. 학문의 길을 가지 못한다. 지금 널려있는 것이 정보고 지식이다. 그 지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지 않으면, 즉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천지가 뒤집어지면, 천지가 뒤집어지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천지가 사람 몸 자체가 천지 기운을 가지고 응축해서 나온
사람들이 나온 것이니까 이 천지가 뒤집어진 이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때 다 넘어간다.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으니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대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몸은 안 되었어도 입으로라도 유창하게 말할 정도로 자신도 이만큼 공부했다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방송을 하면서, 또 이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하고 싶지만 제 몸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못해요. 많은 사람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